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종목 상담의 강동석입니다. 새롭게 인사드리는데요. 저희가 개편을 맞아서 프로그램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애청해 주시고요. 저희 베스트 종목 상담에서는 무료 문자와 또 전화로 상담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무료 문자 013-3366-0110번 또는 전화 지역번호 02-3153-2610번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저와 베스트 종목 상담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 또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해 보겠습니다. 먼저 박성일 연구원이 받아주실 텐데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모두 한 1% 가까운 상승. 매수가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저 크라운 제가입니다. 크라운 제가요. 예. 매수가는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146,500원에 146,500원에 비중은 어떻게 하셨어요? 50%입니다. 50%요? 아니, 30%. 30% 가지고 계세요? 30%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담해 드릴게요. 어떤 점이 혹시 궁금하세요? 저 상호 전망하고요. 예. 중장기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네, 전망과 중장기 목표가요. 예. 네, 저희가 전화 끊으시면은 상담 친절하게 해드릴 테니까요. 꼭 계속 전화 시청해 들고 주세요. 있으면 안 됩니까? 네, 전화 들고 있으셔도 되는데요. 예, 저희가 좀 상에서 문제가 때가 있어서요. 있어서 그래요. 목소리가 좀 작으신 분, 저 목소리가 또 빠르시거나. 그러세요? 그럼 제가 말씀 좀 드리려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화 끊지 마시고 기다려 주세요. 예, 네, 그럼 박성일 고맙습니다. 연구원이 한번 상담해 주시겠습니다. 예, 크라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라운 제가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냥 제과를 만들기 때문에 과자나 빵 종류 만든다고 보시면 되고, 국내에서 굉장히 유명하죠. 뭐 미니쉘이나 마이쮸를 비롯해서 뭐 하임이나 굉장히 유명한 제과류를 많이 만들고 있고, 안정적인 영업 이익률과 매출액을 기반으로 해서 꾸준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 같은 경우는 약간은 오리온과 비교를 해봤을 때 그래도 안정성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지만, 성장률 측면에서는 분명히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146,500원이라고 하시면 상당히 저점에서 잘 매수하셨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거래량이 조금 적다는 거, 그것 때문에 매수나 매도를 하실 때 조금 불편함이 있고, 시장 급락에 따라서 지금 여기 차트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았던 적이 있죠. 이런 식으로 조금 차트가 약간 지저분한 모양새를 보일 수가 있다는 거, 이거는 거래량에 영향을 좀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영업이익률이 지금 영업이익이 한 220억 정도 나왔는데 시가총액이 2,400억이니까 PR 10배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다. 아주 적정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에서 이제 제과 쪽은 연평균 10%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사업만 한다고 해도 주가는 지금 상황에서 10% 정도 상승한 17만 원대 후반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오리온을 비롯해서 제과 업종이 잘 나가는 건 아무래도 중국이나 베트남 쪽 상품 매출이 좀 많이 잡히기 때문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연평균 20% 정도, 베트남은 연평균 15% 정도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익 모멘텀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개인적인 생각에는 연 단위로 봤을 때 16%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상승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제시를 해드린다고 하면 18만 원, 17만 9,500원이 직전 고점이죠. 직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가져가 보실 만하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지금 양봉이 7거래일, 8거래일 연속 양봉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관 외국인 모두 현재 주가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배당이나 내수주 위주로 해서 포트를 좀 늘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이나 걱정 없이 가져가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146,500원인데 그 전문 용어로 트레일링 스탑이라고 하죠. 이익을 한 5% 정도 계속해서 손절 라인에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손절 목표가는 지금 현재 주가에서는 15만 1,500원 정도 가져가시는 게 좋고, 주가가 상승을 한다고 하면 계속해서 손절 라인도 같이 좀 올려주시면서 5% 정도의 이익은 꾸준히 확보를 하시면서 내수주는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가져가는 전략이 좋다고 말씀하셨고, 또 손절가는 15만 1,500원 말씀하셨으니까 적정하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 상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7196번 님이신데요. 종목은 하나마이크론, 매수가는 11,000원에 비중은 그리 많지 않네요. 10%라고 하셨습니다. 홍희진 팀장님 해주시죠. 일단 오늘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뭐냐? 지금 삼성전자도 그렇고 대형주가 상승탈에 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IT 업종 자체는 일단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지난 뒤에 어떤 방향성이 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너무 큰 기대를 하시는 전략보다는 어느 정도 좀 보수적인 대응이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긍정적인 부분은 그래도 바닥은 좀 잘 다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지금 보시면
만 원에 대한 지지가 좀 잘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저점이 높아지면서 일단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내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 비중도 뭐 그렇게 크지도 않으시고 종목 자체 후공정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하나마이크론, STS 반도체, 지금 보시면 시그네틱스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반등의 힘보다는 어느 정도 좀 옆으로 기는 조정의 힘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지금 일단 손절가만 좀 잘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00원 라인, 1200원을 손절가로 좀 잘 잡아주시고 그다음 목표가는 현재로서는 1차 목표가는 11,800원, 2차 목표가는 지금 보시면은 14,000원 정도까지 좀 설정하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좀 고려하신다면은 아무래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또 효성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박성일 연구원이 받아보실 텐데요. 문자 8754번님이신데요. 종목은 효성이고 비중은 20%, 매수가는 62,000원이라고 하셨는데요. 궁금하신 점이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예, 효성 같은 경우는 물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62,000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하신다고 하면 일단 본인의 평단이 얼마인지를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전에 많이 물리셨던 8만 원대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현재는 추가 매수가 가능한 시점입니다. 효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섬유 부분 매출이 크죠. 뭐 스판덱스나 폴리에스터 쪽 그리고 이를 통한 무역이 많이 차지를 하고 중공업 쪽에서도 기계가 매출에 좀 큰 영향을 차지를 하는데 주가가 못 가고 있는 건 현재 중국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화학 섹터 특히 섬유 섹터가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고요. 그거 이외에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지능기업이 지금 거래 정지 상태에 있죠. 출자 전환 이후에 아직 거래가 재개가 되지는 않았지만 지능기업 문제에 대한 우려에 따라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그동안 큰 폭으로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지능기업 워크아웃 구조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를 좀 지었고 출자 전환을 통해서 부록 1,000억 원대 이상의 큰 손실이 있기는 했지만 분명히 주가가 상승할 만한 동력은 확보를 했고 회계장부 처리장에서 작년에 다 마무리를 지었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기저효과를 통해서 주가가 급반등할 수 있는 여건은 어느 정도 마련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가격 61,100원이죠. 61,100원 정도에서는 추가적으로 좀 매수를 하셔서 가져가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화학 섹터 비중을 많이 줄여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현재 시소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죠. 단기 박스권이기 때문에 외국인도 기관도 어쩔 수 없이 종목권 소남매를 통한 시소 게임을 할 수밖에 없어서 화학 섹터는 LG화학, 효성, 호남석유 지금 다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전화 연결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예, 대하 TI를 갖고 있는데, 예. 네, 대하TI 갖고 계시고 매수가는 예, 예. 얼마에 구매하셨어요? 예, 다른 거 손에 너무너무 많이 봐갖고, 네. 2,020원에 30% 들고 있는데, 예. 네. 그래프상을 뭐 잘 가는 척 하다가 팔 때 못 팔아버렸어요. 아, 속상하시겠어요. 예, 예. 네, 2,200원의 비중은 30%요. 2,020원에 예, 예. 30%요. 예. 네, 저희가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예, 예. 네, 궁금하신 건 어떤 게 궁금하시죠? 이거 하여튼, 환경하우에 좋다 하는 그런 네. 종목을 네. 샀더니만 있잖아요. 네. 인서프리트라든가, 동양텔레콤 이런 거 사가지고, 네. 그게 거래 정지가 돼버리더라고요. 아, 그런 그러셨어요? 걸 환경와우에서 그걸 추천을 그리 하대요. 아, 속상하시겠네요. 예, 그런 거 따라하다가는 큰일 나겠더라고요. 네, 와우 보지 마시고 저희 방송 시청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부터 그래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너무 손해를 많이 봐가지고. 아, 그러세요? 예, 네, 저희가 그럼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예. 홍희진 팀장님. 네네. 네, 해주시죠. 일단 너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대하TI는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종목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증권 방송에서 그러니까 작은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면은 거의 사지 않는 것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지금 보시면서 그 종목들을 매매하게 되면 그러니까 워낙 좀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대응 자체가 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대응하시는 습관 자체가 좀 지금 길들여져 있지 않으시면은 일단은 대형주 매매를 처음부터 하시는 게 상당히 좀 안정적인 투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하TI 같은 경우는
철도 관련 주겠죠. 철도 관련 테마로 좀 묶여 있고요. 철도 관련 테마가 앞으로 계속해서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는 지금 보시면은 국내뿐만 아니고 브라질 철도 사업에도 일단은 뛰어드니 얘기가 나왔었지만 그 부분이 일단은 성사를 이루어지진 않고 있지만은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앞으로 신흥국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철도에 대한 지금 건설이 계속해서 늘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좀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지금 철도가 잘 닦여 있어야만 운송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절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 보시면 앞으로 철도 관련 테마는 다시 한번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얼마 전에 이제 주가 자체가 굉장히 좀 급락이 나왔었죠. 근데 이제 거래량 자체가 크진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조정은 크지만 매도세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에서 소폭의 매수만 들어온다면 주가 탄력은 굉장히 좀 가파를 수밖에 없다라는 걸 뜻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로서는 121선, 1750원이죠. 1750원 라인만 이탈해주지만 않는다면은 1차적인 목표가는 2200원까지 좀 설정하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국내에서도 GTX 관련해가지고 테마가 다시 한번 좀 부각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서 좀 기대감을 갖고 좀 대응을 하시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이런 중소형주, 그러니까 소형주 특히 빠른 종목들을 매매하실 때 습관 자체는 손절가를 반드시 좀 잘 지켜주셔야 된다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손절가 기준 자체를 원금, 그러니까 매수하신 가격 대비 5%하면 5%든지 아니면 3%면 3%딱 정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크게 손실을 보시는 일이 없을 거다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문자가 나왔습니다. 4860번님이신데요. 한진중공업에 대해서 궁금하신데 조선업종 하락 뒤집어지지 않은데 한진중공업 어떤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박성용 군님 어떻습니까? 예, 일단 업종에서 조선 업종이 만약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중에 종목을 고르실 때는 최근 시장 트렌드로 봤을 때는 위에 대형 3사 정도만 거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신조선하고 건설 부분이 한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에 건설도 좋지 못했고 조선도 좋지 못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파업이라는 악재가 겹쳐 있고요. 필리핀 수빅에서 저가 수주 물량을 통한 실적 개선세가 조금 일어나긴 했지만 작년에 1,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적자를 좀 기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PER이나 PBR 산정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주가 하락은 어느 정도 당연한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선주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부터 좋아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2009년에 저가 수주했던 물량들이 2010년, 11년에 대부분 다 실적으로 반영이 됐고 12년부터는 경기 회복에 따라서 고가 수주한 물량들에 대한 실적을 좀 공시를 할 거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이나 모두 영업이익률 10%대를 다시 한번 회복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파생 손실이나 영업 손실이 굉장히 큰 한진중공업도 STX 조선해양도 마찬가지죠. 한 번쯤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믿음이 조금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진중공업은 매수하신 가격대 부근이나 아니면 지금 종목 교체 차원에서 대우조선해양 최근에 많이 급락을 했죠. 쪽으로 갈아타시는 게 조금은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6거래일 연속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빠질 때 가장 안 좋은 게 거래 없이 빠지는 겁니다. 차라리 거래가 늘어나면서 빠진다고 하면 기관이나 외국인들 그리고 개인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면서 기술적 반등에 대한 의견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거래 없이 빠진다는 것 자체는 일단 시장에서 소외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점을 이탈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서 반등을 어느 정도 기대를 하시기보다는 포지션을 정리를 좀 하시고 조선주 물론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건 IT, 조선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신다고 하면 대우조선 해양 쪽으로 포트를 조금 변경을 하시고 비중은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마시고 조선 같은 경우는 25% 내외에서만 가져가시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문자 하나 더 와 있는데요. 현대차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3711번님이 말씀하시네요.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고 하시고 22만 5,500원에 30% 갖고 계시다고 하시네요. 네, 홍은지 소장님. 네, 일단 현대차 시장 주도 업종이죠. 그러니까 주도 종목입니다. 일단 지금 자동차 업종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겁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 제가 지난주에 지금 이 종목을 추천드리면서 25만 원까지는 보유를 해보자라고 지금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단기적인 좀 저항대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상승이 있고 난 뒤에 24만 2천 원 라인, 그러니까 그 라인 단기적인 지금 저항대에 도달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가 상승을 좀 이끌고 있긴 한데 이 저항대에서 시간이 걸릴지 안 걸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24만 5천 원 이상까지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하시고요. 조금 더 지켜본다는 관점으로 좀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지수 탄력이 지금 좀 약해지고 있긴 한 부분이 좀 걱정스럽긴 하지만 일단은 지금 시장 주도 업종으로서 흐름이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매도 관점보다 조금 더 보유하셨다가 지금 가격적으로 본다면 5일선이죠. 5일선이 이탈하면 그때 이제는 대응을 하시는 전략. 그러니까 5일선 이탈 시는 매도 전략.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24만 5천 원까지는 좀 반등을 좀 기다려 보시는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상당히 좀 맞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새로운 주도주로 좀 자동차 업종이 지금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아직까지 좀 개선 기대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쉽사리 좀 매도할 종목은 아직까지 좀 아닌 것 같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일선 지지 여부가 중요할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예, 들리시죠? 네네. 가지고 계신 종목 어떤 거 갖고 계세요? 네, NC 소프트요. 네, NC소프트요. 매수가는 얼마의 비중은 어떻게 갖고 계시죠? 네, 30만 5,500원입니다. 30만 5,500원에 비중은요? 네. 네, 비중은요? 20%. 20%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상담해 드릴게요. 박생연구원. 예, NC 소프트 같은 경우는 30만 5,500원이라고 하면 거의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를 한 거라고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NC 소프트는 PR이 한 30배 정도 나오죠. 영업이익이나 시총을 좀 고려를 해보면 워낙 성장성에 대한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게임이나 엔터 쪽은 30배 이상의 멀티플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NC 소프트 비싸 보이지는 않습니다. 30만 원대에서 꾸준히 지지를 받고 있고 28만 원대부터 30만 원대까지 올라오는 수급의 주체도 기관이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NC 소프트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NC 소프트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경쟁사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디아블로 출시를 앞두고 있고, 이전에 몇 달 전에 출시를 한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하는 제품 자체가 손오공을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게임방에서 호평을 받고 있고, 주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온라인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NC 소프트가 블러드 앤 소울이나 길드워2 출시를 통해서 이런 온라인 시장 점유율을 다시 한번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고만 하면 주가가 좀 지지부진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주가가 좀 올라갈 수가 있을 텐데, NC 소프트와 같이 성장주를 매매하실 때는 아무래도 모멘텀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디아블로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NC 소프트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땐 기간 조정이 조금 필요가 하죠. 실제로 디아블로 3가 좀 잘 된다고 하면 주가는 기간 조정이 아니라 가격 조정도 받을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하반기에 이제 블러드 앤 소울이나 길드워 2 같은 경우는 워낙 대작이고 기존의 길드워 1을 비롯한 블러드 앤 소울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6월달 정도가 지나간다고 하면 직전 주가였던, 직전 고점이었던 32만 5천 원 충분히 돌파를 해서 예전 고점인 38만 6천 원까지도 도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워낙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성장주이기 때문에 조금은 매수나 매도를 조심해서 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는 일단 짧게는 직전 고점이었던 32만 5천 원 정도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디아블로 3에 좀 집중을 하셔서 디아블로 3의 온라인 시장 점유율이 높아진다고 하면 비중을 좀 줄여가시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고 디아블로 3를 비롯한 해외 모멘텀이 좀 줄어든다고 하면 NC 소프트는 중장기적인 투자를 통해서 38만 6천 원까지도 한번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새로 출시되는 디아블로 3에 대해서 좀 주의 있게 보시면 어떻게 적절하게 대응하실 수 있을지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문자가 왔습니다. 홍희진 팀장님이 해주실 텐데요. 현대모비스고요. 비중은 20%, 28만 2,500원이라고 하십니다. 네네. 자동차 업종만 제가 진단을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 업종 시장에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가장 힘이 좋은 그런 업종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우려보다는 좀 기대감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부품 쪽보다는 완성차 쪽으로 좀 매개 좀 더 쏠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부품주는 아무래도 조금 더 수급 개선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는 보시면서 간단히 좀 언급드리자.
드리자면요.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점도 높아지고 지금 저점도 높아지는 상승 추세대에 놓여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단기적인 저항권 지금 보시면은 2월달 말 2월달 초에 1월 말에서 2월달 초에 발생했던 갭라인이죠. 지금 가격대로 보면 29만 원에서 30만 원 구간.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무래도 돌파가 이루어진다면은 주가는 한 단계 뭐 추가적으로 33만 원까지 급등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매물대가 굉장히 좀 강하기 때문에 29만 원에서 30만 원까지의 구간이 상당히 조금 오랫동안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매도가 그러니까 지금 28만 원이 이탈되면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은 1차적인 목표가는 30만 원, 2차적인 목표가는 33만 원까지 좀 잡고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동차 업종 자체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좀 매도를 해주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기관들도 최근에 같이 지금 끌어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시장 실적 자체가 시장 컨센서스 대비 그렇게 나쁘지만 않는다라면 일단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1차적인 목표가는 30만 원, 2차적인 목표가는 33만 원. 근데 이제 어느 선에서 매도해야 될지는 이제 본인의 좀 선택에 달려 있고요. 근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적절한 대응이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분위기에서도 완성차 업종이 좋았는데요. 현대차도 현대모비스도 뭐 다 상승 중입니다. 적절하게 대응하셔서 짧게는 30만 원에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또 문자가 하나 와 있습니다. 삼성 SDI고요. 14만 원에 비중은 10%고 손절가가 궁금하시다고 하시는데요. 박성일 위원관. 예, 손절가라고 하신다면 굉장히 짧게 잡는 구간을 보셔야 될 텐데요. 지금 차트를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35만 원 정도에서 반등을 하고 지금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그동안 급등에 대한 조정을 좀 마무리를 하고 바닥권을 형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바닥권인 13만 5천 원을 지지를 해주지 못한다고 하면 지금 모두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삼성 SDI의 악재가 추가적으로 발생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수급 상황이 그렇게 양호하지는 않죠. 외국인 기관 모두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하고 있고 종목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보여지지 않고 있지만 일단은 삼성 SDI의 기존 사업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지금 13만 8,500원 아주 적정한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사업부 같은 경우는 꾸준히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존에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를 매각을 하면서 LCD 사업부 쪽에서 갖고 오던 지분법 이익을 가져오지 못할 것 같고 일단은 추가적으로 모바일 디스플레이 쪽으로 삼성그룹이 더욱 집중을 한다고 하면 LCD 사업부 쪽에 생각보다는 큰 폭의 이익 개선율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우려가 잘 반영이 되고 있고요. 기존 거래처였던 보시와의 2차전지 공급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불거지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중장기적으로 계속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주가는 싼 수준입니다. 여기서 17만 원 정도 기존의 그 증권사 레포트들의 목표 주가가 나와 있는데 17만 원까지는 약간 무리다라고 하더라도 15만 4천 원 정도까지는 목표 주가 충분히 가능한데 일단은 손절 라인에 대한 신뢰도를 쌓기 위해서 13만 5천 원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아이패드나 이런 아이폰을 비롯한 2차전지 사업부의 성장 속도가 얼마나 되느냐 이에 따른 실적 개선세가 주가를 언제쯤 끌어올리냐가 문제이냐라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 대량으로 들어오시는 날 거래량 한번 보시면서 조금 더 따라가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손절 라인만 잘 지켜주시면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 상황 보시면서 손절 라인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가 또 하나 와 있습니다. 종목은 대덕전자고요. 매수가는 11,700원, 비중은 20%라고 하는데요. 최근 떨어져서 걱정이 좀 많다고 하십니다. 또 오늘 4%대 급락 보여줬는데요. 대덕전자 네.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일단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PCB 업계에서 상당히 지금 독주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근데 문제는 수급이죠. 지금 일단은 뭐 기업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뉴스가 나온 건 아직 시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기관들의 매도가 갑작스럽게 금요일에 좀 출회가 됐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뉴스가 아무래도 기관 쪽에서 먼저 좀 들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급이 악화되면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은 어떻게 뭐 손절이라든지 이런 대응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뭐 추가적인 매도보다는 지금 박스권 하단 부분이겠죠. 보시면은 지난번에 지금 옆으로 기었던 구간까지 횡보했던 구간인 1,400원 라인.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손절가를 1차적인 손절가를 조금 그 라인에서 1차적인 손절 라인에서 매도를 못 하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지금 매도보다는 일단 조금 더 관망하시고 난 뒤에 일단은 좀 확인이 좀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지금 손절가는 1,400원 지금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1차적인 목표가는 21선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매수하신 가격 근처겠죠. 그래서 지금 1,400원 이탈시는 무조건 매도하시고 그 다음에 1차적인 목표가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도달을 한다면 그때 매도 후에 흐름을 좀 다시 지켜보시고 제 타이밍을 노리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맞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팁을 다시 한번 좀 드리자면은 일단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용으로 인해서
인해서 주가 자체가 장중에 급격한 하락이 나올 때는 일단은 거기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다라는 부분 좀 언급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1선 지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종목 상담했고요. 다음에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5월부터 기존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주고 재활 의지가 있는 청년에게는 생활자금이 지원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오전 라디오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은행권 기부금 500억 원을 보증 재원으로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낮은 금리로 전환해 줄 것이라며 자활 의지가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긴급한 생활자금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는 서민금융을 이용한 뒤 제때 갚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다면서 하지만 서민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이 전 현 정권 간 격돌 양상으로 번지면서 4.11 총선이 대혼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수뇌부가 일제히 나서 여권과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파상 공세를 펼쳤고 청와대는 참여정부 시절에도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고 이틀째 반격을 이어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전 현 정권이 맞붙은 불법 사찰 김겨루기가 많게는 10개에서 20개의 총선 의석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지역구의 절반가량인 수도권에서 40여 곳이 박빙의 접전을 벌이고 있어 이곳에서의 민심 흐름이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9개월 만에 처음으로 2%대로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3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 오르고 전월보다는 0.1%포인트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2010년 8월 2.7% 이후 처음으로 2%대로 내려왔습니다. 최근 상승률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 4.2%로 급등했다가 지난 1월부터 2월 3%대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석유류를 포함한 공업식품, 농축수산물, 전기, 수도, 가스 품목이 강세를 보였고 생활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 오르는 등 서민들의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노동당이 오는 11일 당 대표자회를 열고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당 총비서에 임명할 전망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노동당 제4차 대표자회 대표자 선거를 위한 조선인민군 도시군 당대표회의들을 성과적으로 진행했다며 조선인민군 도 당대표회의는 우리 당과 국가군대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를 당대표자회 대표로 높이 추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 NHK 방송은 북한과 미국이 독일에서 접촉했지만 북한이 미사일 발사 계획을 굽히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은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 또 라이징스탁의 홍희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베스트 종목 상담의 강동석이었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